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존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기술과 국제안보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전투기 시장과 해군 전력 전반을 뒤흔든 변화들이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와 해군 함정 분야에서 눈에 띄는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 증가가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산 무기가 저가형 정도로만 평가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중고급 시장을 뒤흔드는 경쟁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KF-X 즉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변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실질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만 해도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이어가며 데이터와 안정성을 확보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항공방산 분야에서도 독자적 체계를 갖추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해군의 대형 함정 개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수된 경항공모함 개념 모델이나 다음 세대 구축함 계획들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죠. 특히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한국 해군이 단순한 방어 중심의 해군에서 벗어나 원의 작전 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 방산 장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과 유지비 효율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과 같은 기체는 생산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면서도 4.5세대급 성능을 구현해 예산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무기 판매 이후에 유지보수 체계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진행된 강대국 간 무기 경쟁은 한국 방산의 수요를 더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나 유럽 지역의 안보 환경 악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공군 전력을 급히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생산과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듈형 설계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은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AESA 레이더 성능 향상, 전자전 포드 장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 등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당시 요구 수준에 맞춰 구입한 국가들도 몇 년 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해군 분야에서도 최근 한국이 선보인 함정들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전통적으로 연안 방어 중심의 구조였지만 이제는 원거리 전개 능력을 갖춘 강력한 해군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정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운용, 장거리 레이더, 최신 유격 시스템 등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진수된 대형 함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외형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수식에서 보였던 엄청난 규모와 기술력은 많은 국가들에게 한국 해군 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해외 관계자들은 한국이 더 이상 군사장비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자 기술 선도국으로 변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목표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도 장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KF-21 개발이 완전한 실전 배치 단계에 오르고 경항모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한국은 공군과 해군 양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런 발전에는 여러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산 문제, 국제 정세 변화, 기술 유출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한국은 이미 안정적인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고 외교적 신뢰도 역시 상승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이 단순히 국내용 무기 생산이 아니라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 공동개발 또는 기술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서로의 이익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파트너십 기반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방산 경쟁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변국의 시선도 변화합니다. 과거 한국의 군사 기술은 주변 강대국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시장에서는 중견 개발국들과의 경쟁을 넘어 일부 고급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제조 품질, 약속한 일정 준수, 납품 이후 유지보수 지원 등을 통해 신뢰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전쟁 상황이나 긴급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강대국 무기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가격과 납기 그리고 유지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무기가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무기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장 시스템 통합 능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통제 장치,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이 접목되며 한국 무기는 디지털 전장은 물론 미래형 전투 체계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단순히 구조물 제작이 아니라 첨단 전자전과 데이터 기반 전투 시스템